네, 북한이 실패한 군사 정찰위성 발사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또 하루 만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공식 담화를 내고 군사 정찰위성이 머지않아 우주 궤도에 진입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이 관영 매체를 통해서 실패로 끝난 군사 정찰 위성 발사 장면을 공개를 했습니다. 발사 후 2시간 30분 만에 실패를 인정한 점도 그렇고 이번에 발사 장면을 공개한 점도 그렇고 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는지요? 맞습니다. 예. 과거 북한이 보여준 관행을 보면 실패를 해도 그걸 인정을 안 하거나 또는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예. 그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이제 북한이 주장하는 이 위성의 경우에는 실제 전 세계가 다 주목을 하고 있죠. 특히 감시 정찰 위성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이라든지 국제사회가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예. 그걸 감출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들이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라는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속하게 2시간 30분 만에 실패를 인정을 했고 우주개발국이 대변인 성명을 발표해서 구체적으로 왜 실패했는지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1단에서 2단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점화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연료 계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두 가지를 대략적인 원인으로 추정을 하면서 예. 앞으로 이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실험을 거쳐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다시 발사하겠다라는 것까지 친절하게 예. 발표를 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또 그걸 장면을 또 공개를 했거든요. 예. 실패했는 장면을 왜 공개를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 김여정의 담화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김여정이 담화를 발표를 했는데 예. 자기들의 이번에 발사한 것은 위성이다. 위성 발사는 자위권이고 누구나 다 하는 것인데 왜 그걸 시비를 거느냐라고 예. 하면서 이것이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위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싶은 기존에 북한이 발사했던 화성 15, 17, 18 이런 기존의 탄도미사일과는 전혀 다른 인공위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강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주목되는 부분은 오늘 보도한 북한의 노동신문에는 안 나왔어요. 예. 다시 말하면 북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매체에는 이게 보도가 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점, 예.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외 선전 매체를 통해서 공개를 했다는 점, 그러니까 북한이 다시 한번 위성 발사의 어떤 정당성을 보여주려는 의도였을 것이다라는 네. 말씀이셨습니다. 저희가 공개된 사진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단 발사 장소가 기존의 이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발사를 했을까 아니면 근처에 새로 조성한 제2발사장에서 발사를 했을까 이 점이 좀 관심사였는데 일단은 제2발사장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그리고 위성 운반 로켓 천리만 1형의 이 발사체 상단부를 보면은 몸체보다 직경이 좀 두꺼운 이런 뭉툭한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북한이 쏘아 올렸던 미사일을 보면 탄두부가 몸체보다 얇은데 이번에는 조금 두껍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네. 우선 이제 발사 장소 문제인데 예. 북한이 기존 발사장에서 쏠 것인가 아니면 새로 조성된 새로운 발사장에서 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좀 엇갈렸어요. 예. 왜냐하면 새로 지은 발사장이 과연 완성이 됐을까, 쓸 수 있을까, 거기에서 굳이 발사할 이유가 있을까. 예. 그래서 기존 발사장을 이용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주장이 조금 더 많았던 걸로 기억이 되고 저도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지금 오늘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바다가 보이거든요. 예. 이게 분명히 새로운 발사장에서 쏜 게 맞습니다. 근데 기존 발사장보다 거리가 약 2.7km 떨어져 있고 바닷가에 만들었어요. 예. 아주 굉장히 신속하게 새 발사장을 만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새 발사장에서 새술은 새 부대에 하는 것과 같이 이번에 이제 북한이 만든 소위 천리마 1형이라고 하는 발사체가 과거 2016년에 발사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로켓이거든요. 예. 2017년에 북한이 자랑하는 백두산 엔진을 이용한 그런 신형 발사체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발사체를 새로운 발사장에서 이제 발사를 시도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하셨듯이 제일 윗부분 이 탄도미사일과 위성의 차이점은
이 1단, 2단, 3단으로 구성되는 탄도미사일 원리를 이용한다는 건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1단, 2단은 사실 그 몸체가 같은 거죠. 탄도미사일, ICBM에 사용했던 그 엔진을 그대로 사용을 했으니까요. 예. 다만 제일 머리 부분은 탄도미사일의 경우에는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빠른 속도로 떨어지면서 대기권으로 다시 들어와서 목표를 타격해야 되거든요. 예. 그럼 최대한 뾰족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대기권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이 마찰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예. 그런 설계를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덩치가 큰 이 ICBM 화성 17 같은 경우는 머리 다탄두를 염두에 둔 꽤 뭉툭하고 크긴 하지만 그러나 오늘 북한이 발표한 이 지금 다시 말하면 만리경 1호가 담겨져 있는 그 페어링 부분은 예. 아주 이상할 정도로 이 크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렇습니다. 예. 1단, 2단보다도 오히려 더 뭉툭해요. 불룩해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땐 이렇게 한 것은 결국 인공위성은 쏘아 올려서 궤도에 올리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2단까지 이제 분리되면 3단이 추진되면서 이제 궤도에 위성을 올려놓는 그 역할을 하는 거니까 다시 이것이 뭐 대기권으로 다시 들어와야 할 일이 없는 거니까 모양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모양으로 보면 전문가들도 이게 너무 비대하고 크다. 이번에 북한이 공개한 만리경 1호라고 하는 것의 크기와 이 크기는 너무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아마도 북한이 이것이 위성이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앞으로 이 페어링 부분 여기에 요 만리경 1호뿐만이 아니라 좀 더 여러 개의 위성을 담아서 발사하는 걸 염두에 둔 예. 그런 조치일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추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또 그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명이 담화에서 우주 발사체 재발사하겠다는 방침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이미 한 차례 실패를 한 상황이고 저희가 또 누리호를 발사를 성공을 했고 또 연말에 우리도 정찰 위성을 발사할 계획이어서 북한 입장에서는 이 연말 전까지 좀 성과를 내야 한다라는 좀 부담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예, 맞습니다. 이번에 북한이 발사에 실패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너무 서둘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김정은이 금년 들어서만 우주 개발국을 2번이나 방문했거든요. 예. 그리고 계획된 일정에 발사를 해라라고 얘기했고 사실 작년 연말에 북한이 예고한 것은 금년 4월이 되면 군사 정찰 위성 1호기를 보게 될 것이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4월에 못 쐈거든요. 계획된 일정이 연기가 된 겁니다. 예.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5월 25일 우리 누리호가 성공을 하고 대한민국이 우주 강국 G7에 진입하는 모습을 보면서 김정은이 속이 굉장히 쓰렸을 것이고 왜 이렇게 더딘가?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아마 5월 중으로 쏘라우 이런 지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예. 왜 그러냐면 6월 초에 북한이 8차 당대회 8기 전원회의를 소집을 해놓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발사를 성공하고 그것을 전원회의를 통해서 김정은의 업적으로 대대적으로 찬양하고 선전하고 그렇게 해서 7월 27일 북한은 뭐 정전협정 체결일을 승전 기념일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내부 결석과 김정은 정권을 공고히 하게 하는 그런 계기로 삼으려고 하는 일련의 스케줄. 예. 그리고 적어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11월에는 우리도 군사정찰 1호기를 발사하게 되는데 적어도 그 전에 끝내야 된다라는 그런 다급함이 있을 거예요. 예. 김여정이 오늘 담화에서 보면 담화의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의 위성 발사는 자율권이다. 미국이 그런 것을 가지고 시비 거는 것은 이건 정말 적반하장이고 이중적인 잣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빠른 시간 내에 자기들의 위성이 궤도에 안착해서 기능을 발휘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여기서 이 김여정이 발표한 담화 내용 속에 보면 남들이 다 하는 위상 발사를 놓고 왜 그걸 시비를 거느냐 이건 날강도적인 이론이다 얘기했는데 북한은 남들에 속할 자격이 없어요. 예. 여기서 말하는 남은 국제사회의 조약과 룰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 NPT를 지키고 있고 IA 협정을 지키고 있고 사찰을 받고 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북한은 NPT를 파기하고 결국 이 파괴적인 그런 행동을 해왔기 때문에 예. 안보리가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인데 그러나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은 굉장히 서둘러서 발사하려고 아마 애를 쓰리라고 봅니다. 자, 우리 군이 북한 발사체 낙하 지점에서 이틀째 잔해 수색 그리고 인양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에 있었던 북한의 은하 3호 우리가 또 잔해를 빠짐없이 그때 이제 건져내서 여러 가지 좀 정보를 얻지 않았습니까? 그런 만큼 이번에도 좀 주요 구성품들을 우리가 수거를 할 수 있다면 좀 얻어낼 수 있는 정보가 많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정찰 위성 만리경을 좀 수거를 한다면 북한의 위성 기술이 어느 정도 발전을 했는지 이 부분을 좀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네, 아마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은하 3호 잔해의 수거 또 확인한 결과가 뭐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였는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예. 적어도 이번에 새롭게 북한이 개발한 신형 발사체 천리마 1호가 과연 어느 정도의 성능인가 추력이라든지 예. 단분리라든지 뭐 페어링의 이런 문제 전반적인 기술적인 구조들을 예.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요. 가장 핵심인 만리경 1호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제 그게 과연 군사 정찰 위성으로서의 제대로의 소임 기능을 다할 수 있겠는가 예.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추정하는 것은 북한이 장착한 광학 카메라의 해상도라고 하는 것이 대략 한 3m 정도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예. 북한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수거가 된다면 바로 확인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이 구성품들이 과연 불법으로 들여와 가지고 이 조립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예. 그리고 그 성능은 어느 정도인지 중국과 러시아가 얼마나 협조했는지 그런 것들이 아마 일일이 다 드러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 예. 어떤 구성품을 수거를 할 수 있을지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또 불거졌습니다. 알코올 의존증 그리고 상당한 수면 장애를 겪고 있다라는 분석인데요. 이게 좀 김정은 위원장의 최근 대외 활동이 줄어든 것과 연관이 있을까요? 아마 연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북한이 김정은이 대외 활동을 뜸했던 그런 전례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건 뭐 다른 일정 때문에 또는 말씀하신 대로 건강 때문에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제 공개 활동을 제한했던 그런 전례들이 있습니다만 예. 국정원 발표에 따르면 체중이 140kg이라는 거거든요. 이건 정말 너무나 뭐 초고도 비만이죠. 예. 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면 북한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김정은의 시계는 새벽 5시까지다. 그 새벽 5시까지 잠이 안 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걸 오히려 포장을 해서 예. 김정은은 밤새도록 일을 하고 있다라고 선전을 하는 것이지만 예. 지금 보면 결국 극심한 수면 장애 때문에 졸피뎀이라는 그 수면을 도와주는 그런 약물이라든지 이런 네. 계통들을 계속 확인하고 조사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이 육체적인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어려움도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이 돼요. 결국 10년 전에 약속했던 것들을 지키지 못하고 예. 또 김정은이 원하는 것은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이렇게 남한을 향해서 미국을 향해서 협박을 하면 적어도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한국과 미국이 들어줄 것으로 계산을 하지만 예. 상황은 다 반대로 가고 있거든요. 한미동맹은 더 강화되고 한미일 안보협력은 더 공고해지고 그러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뭐 제재가 풀려지는 것도 아니고 경제가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예. 북한 주민들의 눈을 속이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잠이 오겠는가? 김정은이 말하는 대로 정권과 체제를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과연 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고민이 김정은에게 불면증을 가져오게 되고 과음을 하게 되고 담배에 의존하게 되고 결국 건강을 나쁘게 만드는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 위원장 군사정찰 1호기 시찰 당시의 사진에서 손목에 검은 반점이 있어서 과연 저게 무엇일까? 그리고 또 좀 눈 밑에 다크서클도 좀 진해 보여서
이런 점들이 지금 건강 이상설에 불을 지피고 있었거든요. 어제 이 반점의 정체가 드러나기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센터장님 말씀대로 정서적인 어려움, 부담감 이런 것들이 작용을 했다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보통 보면요. 예. 뭐 김정은의 건강 상태를 제가 뭐 의사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보면 이 성인병 중에 이제 당뇨병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 당뇨가 심해지면 상처가 나도 잘 나질 않아요. 그렇게 되거든요. 지금 김정은 같은 경우도 보면 팔뚝에 상처가 난 것이 잘 낫지 않고 그것이 다시 번지고 확대되고 예. 피부염으로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몸의 상태가 안 좋으면 혈액순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이 결국은 과도한 비만으로 연결이 되고 전반적인 문제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정은이 정말 자신의 건강, 본인이 건강해야 가족들도 뭐 딸 사랑이 뭐 정말 너무 지극한 딸 사랑 때문에 주애를 늘 그냥 데리고 다니는데 예. 정말 딸을 위해서라도 본인의 건강을 잘 챙겨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정말 그 머릿속에 자신의 정권과 체제가 아니라 북한 주민들에게 눈을 돌리고 북한 주민들을 살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이 북한에서는 아무래도 이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이 정권의 존속과도 연관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후계 구도는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 또 관심도 높아지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주혜양 거의 지금 퍼스트레이디급으로 항상 그 지금 위원장과 동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후계자 구도에서 낙점이 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반면에 김여정으로 권력 이양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센터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뭐 아직은 뭐 후계 구도를 얘기할 만한 시점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아직은 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물론 주애가 이제 아직은 10대 초반이기 때문에 주애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김정은 6호가 갑자기 발생을 하면 과연 10살짜리 주애가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건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예. 그렇다면 김여정이 역시 그 역할을 대신할 수밖에 없는 물리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예. 그런데 일단 지금 현재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주애 말고 아들이 있다는 설이 있거든요. 예, 국정원도 그렇게 얘기를 그렇죠. 했고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지금 김정은이 건강이 나쁜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갑자기 유고가 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앞으로 또는 10년, 20년 나이를 보면 예. 아버지 김정일도 1942년생이고 사망한 것이 2011년이니까 이제 60대 후반에 사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김일성은 그보다 좀 더 많이 살았고 그다음에 이제 김정일 지금 건강대로라면 김정은은 아버지보다도 더 빨리 수명을 다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추정이 가능한데 예. 그렇다면 그렇게 됐을 때 후계가 누구가 될 것인가? 예. 그 후계가 이제 주애가 될 것인가 아니면 베일에 가려져 있는 아들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주애는 아마 앞으로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언젠가 김여정과 같은 그런 역할 지금 김정은이 있더라도 김여정이 2인자의 역할로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에 나타나서 역할하거든요. 그렇죠. 오늘도 담화를 발표했듯이 예. 그렇다면 주에도 그런 부분들을 잘 키우면 언젠가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점 그런 것들도 좀 염두에 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센터장님 말씀처럼 권력의 속성상 정말 마지막까지 누가 낙점되는지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문성모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